뭐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주어진 요 정의를 좀 fn의 정의를 잘 이해를 해주면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이거를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이게 이제 양의 약수들이야, 그지? 이게 fn이니까 그 양의 약수를 각각 i의 거듭적으로 해서 다 더한 게 이제 fn 값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f8을 한번 해보면 그 8의 약수는 뭐가 있지? 1, 2, 4, 8 뭐 이래 있을 거니까 이 i 위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죠. i의 1승, i의 2승, i의 4승, i의 8승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죠? 이거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 이거는 1이고 얘도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없어지고 1 플러스 i겠네. 얘가 이제 1 플러스 i라는 게 확정이죠. 그러면 f의 2의 m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2의 m승의 약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의 m승의 약수는 2의 m승의 약수는 1이 있고 일단 2도 있고 2의 제곱도 있고 2의 세제곱도 있고 2의 4제곱도 있고 이 m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지? 자연수 m이니까 뭐 이렇게 있겠지. 맞죠? 근데 해보자고 그냥. 그지? i의 1승 더하기 i의 2승 이렇게 원래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이렇게 적어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것도 크고 하다 보면 아 이런 규칙이 있구나 이런 거 발견하는 것도 크고 그래서 잘 해봐야 돼요. 이렇게. 이건 그다음에 여기 2의 제곱이라고 써야 돼요. 2의 제곱이라고 쓰고 2의 세제곱 뭐 2의 4제곱 이렇게 갈 건데 지금 보다시피 2의 거듭제곱이 계속되면 이 얘네들 다 1이잖아. 그지? 아 2의 m승까지 갈 건데 그럼 생각해보면 얘네들 전부 다 1이거든요. 1이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이 몇 개인지. 여기서 1이 몇 개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4가 이제 2의 제곱이니까 이게 2의 1제곱이고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면 m개인데 한 개 빠졌잖아요. 2부터 센 거지. 2의 제곱부터. 맞죠? 그래서 얘는 m 빼기 1입니다. 개수가 m 빼기 1개고 그럼 i의 이렇게 4의 배수들이 m 빼기 1개 있으니까 전부 m 빼기 1이겠지. 전부 다 이 숫자들이 싹 다 1이야. 맞죠? 요것도 1이고 얘도 1이고 다 1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제곱,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도 있고. 그러면 정리하면 f의 2m은 i에다가 m 빼기 2가 되고 있는데 이제 8이 아까 뭐였더라? 어디 갔어? 이거였죠. 그럼 이 f8 이렇게 넘기면 얘하고 이제 넘어오면 얘가 더 해야 되지. 11 플러스 i죠. 얘하고 같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13이겠네. 그냥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됩니다. 뭐 특별한 뭐 묻는 게 아니고 그냥 규칙을 찾아서 어떻게 해볼까? 뭐 그런 얘기죠. 여기 표현 자체가 좀 보통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뭐 하라는 건지라는 그래서 문장 이게 저 발문 자체 문제가 묻는 말이 뭔지를 몰라서 해결 못하는 상황도 있는데 그냥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약수를 다 구해서 아예 거듭적으로 올려서 더 해보자. 사실 이런 거는 이제 힌트죠, 힌트. 파를 저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도 해보자. 뭐 그런 겁니다. 됐죠? 이게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오는 문제 같아요. 작년 고쟁이에는 없었는데. 자, 그 다음 9번.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가 제일 쉬워.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일 쉬워. 이 답이 4번이죠. 그냥 거의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제 일단 여러분들의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Z를 모르니까 이렇게 두겠지. 그죠? Z 반은 이렇게 두겠지. 그래서 Z 제곱을 해요. 그지? Z 제곱을 한 게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하겠지. 그러면 A 제곱 빼기 B 제곱이 실수 부분이고 2A, B, I가 허수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고 얘는 얘고 얘는 얘죠. 그죠? 근데 실수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실수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B가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아니니까 B는 0이 아닌 상황에서 B를 나눌 수 있죠. 0변에. 그러면 A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거 여기다 넣으면 b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그치? 그래서 뭐 a 제곱 빼기 a가 b 제곱인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야 이게 4분의 1인가?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4분의 3이네. 그럼 b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거고 맞죠? 그래서 복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복소수 z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240, 480, 320 플러스 120. 이것도 되겠네.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찾았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z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지. 보통 이제 z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z를 저기다 넣고 저걸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다 거듭적으로 하기에는 또 부담이란 말이야. 이제 그런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할 예정이에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거듭제곱을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해서 열심히 찾아보면 아마 z 세제곱이 1이 나올 겁니다. 계산해보면 이거는 해봐야 돼.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걸 공부를 할 거다 이 말이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연속한 세 개의 합이 0이거든요. 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죠. 세제곱이 1일 때는 연속한 세 개의 합이 0이라서 답은 1이거든. 맞지? 아닌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거 얘기했지 않니? x의 n승이 1이면 x의 n-1승, x의 n-2승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1까지 이거 0이라고. 이게 n개의 합이 0이라고 했잖아. z 세제곱이 1이니까 연속한 3개의 합이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면 좋은데, 그러니까 얘를 찾아내기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요것만 찾아내면 저까지는 쉬운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실제로 거듭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듭제곱을 안 하고 얘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공부를 좀 이따가 하겠다고요.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약간 센스 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찾아내기는 쉽진 않은데 여기 주어진 식이 z제곱이 z바잖아. 그지? 여기다가 양변에 z를 곱해봐요. 그 양변에 z를 곱하면 z제곱이 z바인데 세제곱이 z바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려면 그저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 거듭제곱을 복소수를 거듭제곱을 했을 때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긴 한데 이 왜 두 개 다 바가 돼 있어? 잠시만. 한 개는 z고 한 개는 z바인데 이렇게 그죠? 좀 생각하기 쉽지가 않긴 한데 이게 1이에요. 이 등식을 만족하는 복소수의 값은 1일 수밖에 없다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z바는 그러면 a 마이너스 bi일 거잖아. 그래서 이 두 개 곱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맞지? 크기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거든. 크기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얘기하면 되나? 어쨌든 이 두 개 곱한 값은 이거예요. 이거. 그지? 근데 이거는 z를 거듭제곱을 계속 하다 보면 실수값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숫자가 커지거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1 플러스 i 같은 거를 거듭제곱을 하면 이게 숫자가 커진다고. 이게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를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으네. 얘는 2i고요. 세제곱하면 이게 2i에다가 1 플러스 i 곱해야 되니까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상황, 처음 상황이랑 처음 복소수 1 플러스 i와 세제곱을 했을 때의 이 이제 곱하기 2가 된 거지. 사실 이제 절대값만 보면. 그지? 약간 이제 이 Z의 세상에서 벗어나지게 된다고. 세제곱을 하면 원래 이 안에서 계속 도는 게 있고 저쪽으로 궤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는데 현재는 이게 1이 아니면 궤도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얘가 등식이 성립할 수 없어요. 아, 이 얘기를 지금 이해가 안 되겠네 보니까. 일단 뭐 하여튼 있으니까 좀 이따 얘기를 해줄게. 한 번 더 다시 돌아와서 풀겠습니다. 아, 요거는 여기만 좀 지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렇게 Z를 실제로 찾아서 세제곱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계산한다. 여기까지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좀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풀 거예요. 자, 310번 봅시다. 자, 요거 좀 전에 있었던 건데, 1 플러스 i를 거듭제곱을 계속 해보다 보면 언제는 복소수가 나오고 언제는 실수가 나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곱을 하면 2i가 되고, 그렇죠? 세제곱을 하면 2i에다가 1 플러스 i를 하나 더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되고, 4제곱을 하면 4제곱은 요거를 제곱하면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5제곱하면 복소수 나올 거니까 1 플러스 i의 5제곱은 복소수고요. 1 플러스 i를 6제곱을 하면 이제 요거의 제곱이기도 하지만 여기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니까 이제 이게 마이너스 8i가 되지. 얘도 복소수죠. 짝수승을 해봅시다. 8제곱을 하면 얘를 제곱해야 되니까 이제 16이 되겠지. 이게 4제곱. 자, 요런 구조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찾아주면 얘가 이렇게 2의 거듭제곱꼴로 나오려면 일단 얘가 8의 배수여야 된다.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 숫자는 얘의 절반이 될 거야. 라는 규칙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8의 배수 중에 제일 큰 거 m은 96 정도 될 거고, 그에 따른 n은 절반 48이 답이에요. 그래서 더하면 144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그냥 요 정도로 규칙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얘는 뭐 4개씩 끊어서 계산해 보면 되고, 요거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앞에 있는 z를 실수화를 좀 시켜보면 2분의 루트 2의 1 플러스 i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고, 그죠? 저 옆에 있는 오메가는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거듭제곱을 똑같이 해서 이게 같아지는 거를 찾으려면 실제로 거듭제곱을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거듭제곱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근데 이제 해보다 보면 얘는 한 8제곱을 해야 1이 되거든요. 얘는 세제곱만 해도 1이 돼, 오메가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지려면 일단 3과 8의 최소 공배수인 24의 배수인데 최소값이니까 이게 답이 24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뭐 당연히 여기까지 찾으면 답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거 8제곱이 1이 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실제로 안 해보고 어떻게 빨리 찾느냐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야. 맞지? 어떻게 하면 거듭제곱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말이 쉽지 좀 중간에 과정이 길어. 그래서 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알고 모르고 속도 차이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꼭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볼 거야. 여기 프린트 다 했고요. 어디서 하지? 자, 이게 이제 필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원래 판서를 하려 했는데 한 친구는 못 와서 여기다가 해야 되겠네.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고 치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몇 가지의 그 수학적 개념을 조합을 해서 설명할 거니까 좀 설명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완전 집중해야 돼. 지금 첫 번째로 할 거는 복소평면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복소수를 좌표평면 위에 대응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복소수 a 플러스 bi가 있죠. 이때 얘를 이제 실수 부분이라고 하지. 얘를 이제 허수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소 평면을 어떻게 정의를 한 거냐면 어떤 좌표 평면 위에 x축을 실수축으로 y축을 허수축으로 생각을 할 거야. 저기다가 이제 찍을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z가 3 플러스 2i라는 게 있어. 그러면 a가 3이고 b가 2니까 이제 3,2를 찍겠다는 거야. 이렇게. 요렇게 점을 하나 찍으면 얘가 이제 z를 나타내는 게 된다고. 요렇게 실수 부분을 x축, 허수 부분을 y축으로 해서 점을 찍은 게 복소 평면이고요. 이렇게 하면 모든 복소수를 여기 위에 나타낼 수 있어요. 좌표 평면 위에. 맞지, 그지? 그래서 모든 복소수와 1대1로 대응하게 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만든 평면을 복소 평면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게 언제 배우는 거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는 없고, 그 고급 수학이나 약간 이제 심화 쪽으로 가면 나오는 얘기예요. 특목고에서는 요 수업을 아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우리가 복소수 자체를 가시적으로 좌표 평면 위에서 다룰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이게 엄청 편하다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쟤를 도입을 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뭐 모든 좌표 복소수를 다 뭐 나타내고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아주 특수한 복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복소수들은 진짜 매우 특수한 복소수들이야. 그래서 그것만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원을 하나 선생님이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찾아서 필기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어요. 자, 원을 하나 그리면 그 여기 점 있지. 여기 이게 그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합시다.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 좌표가 1,0이겠지? 그죠? 1,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0,1이고 여기는 0,-1이겠죠? 맞지? 그러면 여기에 각 꼭지점 여기 4개 x축, y축이랑 만나는 점을 복소수로 나타내 보면 얘는 그냥 1이지. 얘는 그냥 1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z는 1 플러스 0i인 거지 사실은. 그죠? 그냥 1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친구는 i죠, i. 여기는 왜냐면 z가 0 플러스 1i잖아. 그래서 0,1에 대응하는 거니까 그냥 i라고. 여기 i 자리야, 여기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이 i 자리. 그죠? 여기는 그냥 뭐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대로. 여기는 마이너스 i 자리겠죠? 0 플러스 마이너스 1i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니?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그 개념서에 보면 어떤 표현이 돼 있냐면, 막 이런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 복소수의 순환성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i 곱하면 이거는 이제 i 제곱의 의미잖아, 그지? 이게 i 세제곱인 거잖아, 그지? 얘가 i 1은 i 4제곱이고, 그지? 그래서 i를 거듭제곱으로 하면 이렇게 90도씩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일단 그걸 머릿속에 넣어봅시다. i가 하는 역할은 90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다 이때까지 복소평면을 이제 선생님들 보면 이제 복소평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하려면 빌드업이 너무 커서 그렇거든. 근데 이때까지는 행렬을 안 배우는 교육 과정이었단 말이야, 한 10몇 년 동안. 근데 여러분들은 행렬을 배우니까 행렬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얘를 좀 이따가 정확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i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90도씩 회전을 한다고 받아들여 봅시다. 자, 이렇게. 도대체 회전?
왜 복소수를 곱하는 게 회전이랑 관계가 있을까를 좀 이제 의문을 한번 풀어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 요렇게. 자, 한 장 더 합니다. 한 장 더. 요런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페이지. 자.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원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자. 검정색. 이게 원을 그리는 툴이 있을 텐데, 못 찾겠네. 분명히 무슨 툴이 있을 텐데. 이거? 오. 오. 우와. 신기하다. 오, 좋았어. 됐다, 그지? 아, 지워져 버렸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 갑자기 중3 과정으로 살짝 가가지고 요 얘기를 좀 적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건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알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좀 적어볼게. 현재 이거는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야.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뭐 적어 놓을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i고, 여기는 뭐 i 제곱, i 세제곱 이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이 얘기를 좀 합시다. 여기 뭔지 다 알지? 그지? 0이고 이거 1이고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이고 얘는 이제 거꾸로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 할 거냐면 이 30도를 갖다고 칩시다. 잠시만, 한 명 빼고는 다 수원을 배웠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다 수원을 배웠으면 수원으로 얘기하면 제일 편한데 수원을 안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중학교 과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도 정도 회전을 했다고 칩시다. 여기 좌표가 1,0인데 1,0이 30도 회전하면 도대체 여기 있는 좌표가 어떻게 될까? 뭐 그거 얘기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1대 2대 루트 3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반지름이 현재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고 여기가 2분의 1 아니겠니? 맞죠? 그래서 x좌표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y좌표는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만약에 이 값에 대한 복소수를 표현을 하려면 이 복소수 z1이라고 할게요. z1은 사실은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의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까 실수 부분을 x축, 허수 부분을 y축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좌표를 세팅을 하면 딱 이렇게 된다고. 복소수로 세팅을 하면 a 플러스 bi로 세팅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한 개만 더 60도짜리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닌가? 그지? 여기 30 더 갔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Z2라고 합시다. 얘는 좌표로 보면 얘가 1이고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루트 3인 거잖아. 그지? 맞지? 1대 여기가 2 루트 3이니까. 얘는 이제 좌표로 생각하면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거든. 그죠? 그래서 Z2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복소수로 나타내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야.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겠지? 그지?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해볼게요. Z1을 제곱을 하면 Z2가 나올 거거든. 진짜 그런지 한번 해보자고. 응? 얘를 제곱하면 얘가 나올 거라고. 제곱을 해봐요. Z1을 제곱을 합시다.
자, 이거 3이고 마이너스 1이고 2고요. 그 다음에 2 루트 3i 이렇게 되지? 그럼 2로 나누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나오죠? 선생님 틀렸는데요? 틀렸네. 이거 잘못 썼다 그지? 그래서 틀렸지. 이상하다. 잘못 썼어. 아닌데? 안 잘못 썼는데. 잠시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4분의 여기가 i지 그지? 그러면 3이고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2루트 3i 맞니? 그러면 이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맞죠? 요거 되는 거 확인되죠 그지?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거든요. 얘를 제곱하면 이제 그게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되냐면 나중에 다시 이제 행렬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건데 그 복소수를 거듭 제곱을 하면 돌아요. 회전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30도를 그러니까 Z1을 제곱한다는 것은 30도 갔다가 30도 더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가 되는 거야. Z2가 60도 회전한 양이 나온다고. 그러면 Z1을 세제곱하면 뭐가 될 것 같아? Z1을 세제곱하면 90도 자리에 가 있다니까? 그럼 얘가 i야. Z1을 세제곱하면.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잠시 나는 안 돌릴 테니까 아까 문제 중에 그런 거 하나 있었거든. 309번에 보면 그 Z제곱이 뭐 Z바다 해서 선생님이 Z 찾은 거 있잖아요. 그죠? Z 찾은 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였거든. 그죠? 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제가 어디 있냐면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실수 부분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겠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여기서 쭉 올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여기가 좌표로 보면 2분의 루트 3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 이 상황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요렇게 회전한 값이야. 요렇게 회전한 이제 항상 출발점은 1,0이에요. 자, 여기서 이만큼 회전한 양이야. 여기서 말하는 요 등식을 만족하는 Z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는 걸 알면 120도 자리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어떤 모양의 복소수를 보고 얘가 몇 도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 현재로서. 됐지? 여기 120도 자리예요, 여기가. 60도다 이 말이야, 여기가. 그럼 여기서 120도 자리. 그럼 120도를 세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이 위치에 있는 저 Z. 지금 여기 Z, 문제에서 말하는 요 Z 값, 여기 현재 이 위치에 있는데 얘를 세제곱하면 어디에 와 있겠어? 그래, 쟤를 세제곱하면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고. 얘를 제곱하면 여기까지 오거든요. 여기가 120도니까 120도 더 돌아서 온다고. 얘를 제곱하면 여기. 한 번 더 제곱하면 여기까지 와요. 그러면 세제곱을 하면 1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Z는 세제곱하면 1이라는 게 금방 보여줄 수 있다고. 아까는 거듭제곱을 해봐야 거듭제곱을 해서 기납적으로 알 수밖에 없거든. 제곱하니까 이렇게 규칙이 있네 라고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복소 평면에서 쟤를 관찰해보면 세제곱해서 1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근데 나오는 게 별로 몇 개 없어요. 생각해봐. 얘네들의 조합으로 나온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조합으로. 다 특수각밖에 안 나와. 한 번씩 아닐 수도 있긴 한데 한 번씩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할 수는 있냐면 진짜 이제 출제자가 마음 먹고 출제하면 15도를 출제할 수도 있거든. 나한테 그러지 마.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15도를 회전한 값이야. 이게 혹시 상가함수 배운 사람은 알란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15도 값이 사인 15도, 코사인 15도 값이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주면 이거를 이제 제곱해서 어딘지 알 수 있는 그건 이제 약간 영역을 넘어가는 건데 이건 좀 선을 약간 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고등학교 수업의 거의 99%는 요 숫자들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좌표를 찍을 줄 알아야 돼.
이 숫자의 조합을 보면 지금 선생님은 30도의 배수들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45도의 배수도 이제 할 거예요. 할 건데 일단 요거를 머릿속에 일단 좀 넣어 봅시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니? 그지? 자, 그러면 잠시 돌아가서 설명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노? 이거는 이제 정확한 정의는 이제 상가함수를 배워야 할 수 있는데 상가함수를 안 배웠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그냥 자, 회전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회전 변환을 설명하기 전에 회전 변환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좀 이따 설명하고 그냥 변환을 먼저 설명할게요. 이 설명을 들어놓으면 앞으로 공수상하하는데 매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변환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동이야, 이동.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도형의 이동이야. 공수2에 보면 이제 원방 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지? 도형의 이동인데 변환을 행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X축의 대칭을 나타내는 상황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점 X, Y가 있는데 선생님 세로로 쓸게요. 일단 행렬 옆에다 넣으려고 그래. 이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한 거야. 점 X, Y를 이제 X축의 대칭 이동한 점을 X 다시 Y 다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변환을 배웠을 거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잖아. X축 대칭하면 X는 안 변하고 Y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런 거 다 알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행렬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자, 2차 정사각 행렬 중에 이런 행렬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다가 X, Y를 넣어봐. 곱하기 할 줄 알지? 행렬 안 배운 사람 없지? 다 할 수 있지, 계산. 맞지, 자유나? 할 수 있지, 행렬. 몰라? 아니, 대답을 해줘야 돼. 할 수 있지? 아, 처음 봐? 왜? 공수원 안 했어? 아, 수상으로 했나? 아, 곤란하네. 일단 어차피 배워야 되니까 해라. 그러면 자, 이렇게 반 나눠서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해서 여기다 더해서 쓰는 거죠, 그죠? 곱하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서 여기다 쓰는 거야, 그지? 그럼 x네 0이랑 y 곱하면 없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고 더하기 얘랑 얘를 곱해서 여기다 쓰죠. 그럼 0이고 마이너스 y. 이게 이제 딱 이게 옮기기 전의 점이고요. 얘가 옮긴 후의 점이에요. 옮기기 전, 옮긴 후. 그럼 얘는 이게 이제 트랜스폼을 해주는 행렬인 거야. 약간 이제 어떤 일종의 그 기계 장치지. 얘를 딱 넣으면 X축 대칭이 돼서 나오는 거야. 결과물이.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행렬은 X축 대칭을 시키는 행렬이야. 이 행렬을 딱 보면 앞으로 이제 행렬 문제를 대할 때도 이렇게 있으면 X축만 대칭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Y축 대칭을 나타내는 행렬은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1이에요. 알겠지?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이 친구 있잖아. 이 친구는 이제 항등이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겠지. 이렇게. 맞죠? 여기 마이너스 2개 붙으면 원점 대칭인 행렬이 되는 거야. 그렇게 지금 그의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닌데 회전 변환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지? 회전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 있어요. 회전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어요.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는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야. 자, 그러면 얘를
1,0 있지? 1,0. 1,0을 한번 옮겨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할 거냐면 아까 조금 전에 그린 원 있잖아, 그지? 그 원의 요 점을 x축으로 세타만큼 회전을 하면 여기 와 있을 텐데 이 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야, 이거 계산을 하면. 자, 그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곱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코사인 세타고요. 이렇게 하면 사인 세타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예요. 그지? 이렇게 된다고.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근데 얘가 진짜 이 세타만큼 회전한 어떤 이게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라면 반지름이 1인 단위원 위의 한 점으로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표현된다는 거를 삼각함수를 배운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처음 보는 거 알지?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잖아. 단위원의 한 점. 맞죠? 수원을 배운 사람들은 더 이해가 잘 될 건데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1,0을 회전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자 돌아갈게요. 자, 얘는 한 번에 사실 이해하기 좀 힘드니까 영상 좀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잠시 돌아가서 요걸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어디 갔지? 자, 요거. 아까 우리 1,0 있었지? 얘 30도 회전하면 이렇게 각도 이용해서 여기 이제 길이 이용해서 요렇게 된다는 거 확인했잖아. 그죠? 요 좌표가 진짜 나오는지 회전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봅시다. 30도니까.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사인 30도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이게 30도 회전하는 행렬이고 여기다 10 넣고 계산을 할게요. 근데 얘는 2분의 루트 3이지. 얘는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붙고요. 얘가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3이고 10이야. 자, 곱하기를 해봐. 곱하기 결과를 해보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곱해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는 0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2분의 1 얘는 0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루트 3, 2분의 1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지? 그러니까 회전을 하는 그 변환.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복소 평면에서 곱하기를 하면 회전이 되니까 사실 알고 싶은 게 그거야. 복소수의 거듭 제곱이 어떻게 간단히 나타나느냐거든요. 회전을 한다고. 근데 그걸 회전 변환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Z1을 실제로 제곱을 했는데 실제로 제곱을 안 하고 두 번 회전하면 60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여기까지 가는 게 바로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론 길이를 해도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딱 이거야. 얘를 두 번 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30도 회전하고 다시 30도 회전하면 얘가 나오면 이제 딱 땡큐잖아. 그지? 근데 이 두 개를 실제로 곱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할게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한 거니까 살짝 지우고 회전 변화는 잠시 놔두고 그러니까 30도씩 회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사인 30도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곱하기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사인 30도 베타처럼 보이노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도도 이렇게 곱하기를 해볼게. 자, 2분의 루트 3 빼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루트 3 여기 똑같이 2분의 루트 3 빼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루트 3 자, 요거 곱하기 계산하면 이게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여기도 2 곱하기 2로 나오겠죠. 그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서 여기다 쓰고 맞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곱해 보면 4분의 3 이렇게 곱하면 빼기 4분의 1 얼마야? 2분의 1인가? 그죠? 4분의 3 빼기 4분의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에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고요. 4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 하면 2분의 루트 3이고 요거랑 요거 곱하고 요거랑 요거 곱하고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4분의 3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30도씩 두 번 회전하면 사실은 이게 이거라고. 이게 코사인 60도 마이너스 사인 60도 이게 사인 60도 코사인 60도잖아. 결국 30도씩 두 번 회전하면 60도 회전한 게 되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회전을 하는 변화는
복소수의 그 복소 평면에서 곱하기, 복소수의 곱하기랑 그대로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이해를 해주면 앞으로 변환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거듭제곱을 구하는데. 여기까지 알겠죠? 설명 한 개만 더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뭐냐면 요거 아까 안 한 거 중에 45도를 안 했어요. 45도. 여기 보면 이제 45도가 있겠지. 45도에 대응되는 Z값이 있을 거예요. 45도에 대응되는 Z값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찾아도 되고요. 1대 1대 루트 2에서 찾아도 되고, 그럼 사실은 얘가 1이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겠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겠지. 맞죠? 그래서 이걸 복소수로 표현하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 친구가 되는 거야. 이 친구. 이 친구는 제곱을 하면 i가 되는 거잖아. 그지? 제곱하면 이 자리에 오겠지. 45도 두 번 회전하면 90도 자리에 오게 된다고. 그러면 얘를 제곱해서 저기 오면은 8제곱하면 1이 되는 친구잖아, 얘가.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원 위에서 다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근데 원 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지금 설명할 거예요, 선생님이. 일단 대부분은 원 위에서 해결이 되는데, 이게 원의 회전으로 해결이 되는 복소수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 복소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Z가 A 플러스 BI에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당연히 1을 만족하는 복소수는 전부 다 이 원 위에서 해결이 돼요. 얘네들 제곱하면 더하면 1이라고 전부 다. 근데 제곱해서 1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지. 그러면 모두가 다 해결이 된다고. 그죠? 대부분은 요 위에서 해결이 되게끔 출제를 해. 근데 이거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할게. 그 얘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얘를 녹여서 다양한 설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풀이도 하고 복소 평면을 이용한 풀이도 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 복소수 x좌표 y좌표 제곱해서 더한 거를 크기라고 하는데, 원래 더해서 루트를 쳐야 되는데 그 크기가 1이 아닌, 그러니까 단위원 위의 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로 가지? 뭐야 이거? 왜 안 커져? 자, 예를 들어서 Z가 1 플러스 i가 있다고 합시다. 자, 1 플러스 i는 이 원이 이상하게 그려지네. 자, 1 플러스 i는 이게 그 1,1인 거잖아, 저게. 좌표를 찍으면. 그죠? 1,1이라서 사실 이게 이제 단위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찍히는 점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이런 원 위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니까 이 원 위의 좌표란 말이에요. 여기 1,1. 그지?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세타인데, 세타는 45도인 거는 확실하잖아. 그지? 45도. 그럼 얘는 거듭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여기 기본 단위원 위의 점은 곱하기를 계속해서 거듭제곱을 해도 크기는 안 변한다고. 그냥 무조건 회전만 해. 회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일치한다고. 근데 얘는 크기가 변해요. 회전을 하면. 자,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저거 제곱하면 2i 아닌가? 그죠? 저 2i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지, 여기 아니지, 여기가 아니고 한 칸 더. 자, 여기 지금 반지름 루트 2고요 반지름이 2인 원을 동심원을 하나 더 그렸을 때 여기 위에 오게 된다고. 그지?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된다고. 여기가 0,2고요 좌표로 세팅하면 이 0,1을 복소수 표현하면 0 플러스 2i니까 복소 평면 표현하면, 그죠? 이거 제곱하면 2i니까 이 친구가 1이 와요. 1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45도 회전한 거는 맞는데, 그지? 그대로 45도 회전한 건 맞는데 크기가 변하지. 그지? 크기가 변하잖아.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의 규칙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45도를 더 회전하면 어디에 가 있겠어?
일단 위치 자체는 여기서 45도 회전한 요 라인 위에 있는데 요 길이에서 요 길이가 어떻게 갔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 처음 길이가 루트 2였죠. 1,1이니까. 그 다음 2가 된 거잖아, 길이가. 루트 2만큼 곱해져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길이가 2 루트 2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좌표로 찍으면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길이가 2 루트 2가 되나? 아닌데? 저건 길이가 4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야. 길이가 2 루트 2가 되려면 2, 마이너스 2,2인가? 맞죠? 그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2. 이렇게. 그 다음에 45도 더 회전하면 쭉 가가지고 저기 이제 마이너스 4,0에 찍혀 있겠지. 이렇게 길이가 루트 2만큼. 근데 그 규칙을 어떻게 찾냐면 처음 이 친구 있죠. 처음 이 친구. 그러니까 A, B가 있으면 이 A, B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친 값이 사실 크기거든요. 이게 크기. 이 크기가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거듭 제곱을 할 때마다 이 크기가 계속 곱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죠? 제곱하면 이 크기가 계속 곱해진다. 크기는 계속 곱해지고 각도는 그냥 회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던 게 뭐 여기 있던 게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확 퍼지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 어쨌든 요거 기억하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 한 90% 이상의 문제는 단위원 위에서 돌아요. 아주 특이하게 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크기를 좀 고려를 해주면 된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잠시 돌아와서 이제 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쳐다봅시다. 자, 이 친구를 실수화를 일단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얘를 루트 2로 살짝 약분을 해주면 이거거든. 그럼 얘가 이제 저 친구 Z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i인 거지. 그럼 얘가 위치가 어딘 거야? 원을 하나 샥 그렸을 때, 자, 위치 판단할 때는 4분면으로 보면 되는데, 이 좌표가 X좌표, Y좌표 전부 다 양수니까 1, 4분면이 있고, 루트 2분의 1은 45도잖아, 이게, 그지? 여기에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저 친구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인데 이렇게 그대로 쭉 올리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거든, 길이가. 그죠? 여기 있는 친구야. 요렇게 빨간색으로 합시다. 요렇게 여기를 나타내는 복소수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야. 여기는 파란색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얘대로 거듭 제곱을 하고 얘는 얘대로 거듭 제곱을 해서 움직일 거야. 근데 똑같이 n승이죠. 동시에 n을 움직이다 보면 언제 겹쳐질 거냐 이거잖아. 이제 같아지니까 겹쳐지는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얘는 45도씩 움직이니까 사실 한 바퀴를 돌려면 주기가 8제곱을 해야 1에 오는 놈이고 얘는 3번 만에 여기 오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8의 배수로 움직이고 하나는 3의 배수로 움직이는데 같아지려면 당연히 24지 최소가.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이면 그냥 바로 계산 안 하고도 그냥 가능하다고.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그냥 좀 쳐다보고 있다가 바로 답을 딱 낸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는 못해도 조금 받아들여서 적용해보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서술형이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씁니까? 라는 뭐 지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지. 그냥 중간 가정 생략하고 저 Z는 8제곱이 1이라고 그냥 쓰면 돼요. 중간에 내가 계산한 가정이 왜 필요해? 필요 없어요. 그지? 그 다음에 오메가는 3제곱이 1이므로 그지? 겹쳐지는 최소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돼요. 8K 여기는 뭐 300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 24가 값입니다. 라고 쓰면 이렇게 답을 써놓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와, 이 친구 진짜 수학 잘하는 친구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뭘 많이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자, 30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물론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딱 보면 이제 제가 위치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 하나 그려놓고 반지름 1짜리 원 하나 그려놓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일단 루트 2분의 1은 이제 45도짜리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은 여기이고, 그지? 플러스 2분의 1은 여기죠, 여기.
여기가 이렇게 45도의 위치에 있는 이 친구예요.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은 여기야. 1,0.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러면 135도를 원점을 중심으로 1,0을 135도 회전한 게 Z란 말이야. 그러면 제곱을 하면 여기서부터 135도를 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곱을 하면 이 자리에 와 있겠지. 그지? 세제곱을 하면 여기 와 있을 거고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해야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8의 배수다. 이렇게. 이거를 일일이 다 곱하기를 안 하고 그냥 띡띡띡띡 찍어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거듭제곱을 빨리 찾는 거.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오는 게 뻔하다고.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3 요거 두 개 조합이랑 2분의 요거는 같이 나오거든요. 요거 조합밖에 없어. 30도, 60도는 다 요걸로 움직이고 45도짜리는 얘로 움직이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좌표 잘 찍어놓고 이제 곱하기 해가지고 아, 이 친구 여기 있겠구나 이러면 이제 금방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좀 감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냥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거듭 제곱을 해서 어떻게 되는 복소수의 상황들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면서 적용을 잘 해보라 이 말입니다. 알았지? 저것도 이제 좀 센스 있으면 이 친구를 찍어놓고 이 친구가 2의 거듭 제곱이 되려면 위치를 지금 40 크기는 좀 이따 생각하더라도 1,1이 여기 있는데 어째 1,1이 여기 있는데 얘가 이거는 이제 양수인 실수잖아요, 그죠? 거기에 오려면 여기에 와야 되거든. 여기에 와야 이 x축 위에 어차피 얘가 돌긴 하지만 얘는 이제 크기가 바뀌는 친구잖아, 그지? 이게 1이니까 이거 제곱해서 더한 게 1이 아니잖아. 그래서 루트 2만큼 계속 이렇게 회전 45도 회전하면서 루트 2 커지고 또 여기서 루트 2 커지고 루트 2 커지고 이렇게 하는 놈인데 결국 여기에 와야지 2의 몇 제곱이 될 거니까 뭐 8번 돌면 되겠지. 그러니까 8의 배수를 찾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잘 생각해보고 이것도 아까 설명했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좀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주면 좋습니다. 순서가 좀 이게 이렇게 새로 생성하면 거꾸로 돼서 얘가 1번 페이지고 이게 1페이지고 얘가 2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얘가 3페이지야. 이제 보충 설명 페이지가 그렇습니다. 얘가 3페이지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얘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뭐 회전 복소 평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 나중에 여기 고쟁이에는 사실 이제 스텝 3 가면 한두 문제 정도 있을 거고 나머지 공부들을 자기가 하면서 아 이거 적용해보면 좋겠다 싶은 게 또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니까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제 실전 가면 고등학교 갔을 때는 이런 문항들이 기출 문항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 문항도 많고 학교에서도 엄청 많이 나와요. 문제가 그것도 이제 변별력 문항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제 조금 날로 먹기로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문제만 더 하고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16번, 7번 두 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된 요거는 이제 부호가 어떻게 된다는 건 보통 알 거니까 맞지? 이거는 이제 둘 다 음수인 상황이고 여기는 y는 음수고 z는 양수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절대값 풀어라 이런 거니까 아마 잘 할 거고 다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개만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저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려면 A, B는 양수인 거고 0이 아니라 했으니까 등호 안 붙겠죠. C가 음수인 상황이고요. 요거는 B, C가 이제 둘 다 음수는 아니다 라는 거지. 그지? 둘 다 음수가 아니다. 근데 C가 이미 음수니까 B가 양수란 소리잖아, 이게. 그지? B가 양수면 A도 양수죠. 그래서 B도 양수, A도 양수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죠. 이 결론으로 뭐 쟤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둘 다 양수니까 뭐 참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참이 되려면 A가 양수고 BC가 음수여야 되는데, 그런지 BC가 음수여야 되는데, 아이 참, A가 양수고 BC가 음수냐 이런 얘기인데, BC가 음수고 A 양수 맞죠, 그죠?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부호가 어떻게 돼? 다 양수인데 얘가 음수니까 이게 얘는 양수고 얘는 이래 되네,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풀리고요. 그다음 317번은 일단 이 두 개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x랑 3y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합은 음수고요. 이건 일단 음수고, 그럼 x랑 3y를 곱하면 양수겠지. xy가 양수니까, 그지? 그래서 더해서 음수고 곱해서 양수면 둘 다 음수라는 소리예요, 이게. x랑 3y가 모두 음수다. 요거 좀 체크해주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지. 둘 다 음수니까 얘는 뭐 분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분리하고 통분을 할게요. 통분하면 루트에 이게 이제 3xy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둘 다 음수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곱하면서 마이너스 나와주고, 위에는 이렇게 곱해서 루트 x 그 다음에 루트 3y인데 이 친구는 음수끼리 곱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t 나오겠지, 그지? x 이렇게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t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네. 그럼 얘는 얼마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없애면 되니까. 이상한데? 음, 음? 음. 왜 음수지? 오? 뭐가 틀린 거야? 잠시만. 이상한데? 저거 분리할 수 있고 통분해서 곱하면 저렇게 될 거는 맞고, 맞죠?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음? 좀 뭐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나왔어? 이거 두 개 곱하면 지금 둘 다 음수인 상황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거 맞죠? 여기도 마이너스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니까 이게 21인 거지? 맞지? 21 맞고, 이거 뭐야? 계산이 맞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고 있었지? 얘는 마이너스 3인가? 마이너스 3 맞지? 지금 요렇게 두 개를 아, 이상한 게 맞네. 이게 이렇게 안 되지. 잠시만. x랑 3y를 합치면 음수, x랑 3y를 곱하면 양수. 그러니까 둘 다 음수. 그지? 그건 맞지? x랑 y, 3y가 둘 다 음수인 거 맞고, 맞죠? 둘 다 음수인 거 맞고, 그러면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게 맞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게 저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요거만 곱하면 맞지?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얘가 음수면, x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니까 실제로 이 계산한 거 전체가 그냥 x인 거네. 와, 되게 헷갈리게 돼 있네. 자, 이것도 3y고. 맞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3i, xy 곱하기 3이니까 얘는 9 루트 9니까 3이고 마이너스 3이고요. 얘는 20, 마이너스 21이고 그래야 7이네 답이. 아, 이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게 맞긴 한데 실제 계산 값이 좀 이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틀릴 수 있겠다. 정말 그렇네.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거고, 그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2차 방정식 좀 할 건데, 자, 일단 요거 한 문제만 2차 방정식 먼저 하나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갑자기 좀 생각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 이게 스텝 3인데, 저런 게 다 이제 이거는 오늘 할 건 아닌데 그래도 다 그 아까 했던 그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충분히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단 하고 싶은 게 이거라서 일단 요거부터 하면 2차 방정식인데 그 일단 근을 한번 구해봅시다. 근의 공식을 써서 자,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b제곱 누가 그래? 왜? 루트 있으면 그런 공식 못 쓴다고?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아니야. 복소수가 있어도 그런 공식 쓸 수 있어. 판별식을 못 쓰라 그래. i가 들어있으면 i는 부호가 없어서 판별식을 못 쓰지. 근데 그냥 공식 쓰면 그럼 어떻게 풀 거야? 못 풀어? 아니야. 어디까지 했더라? 마이너스 2 불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렇거든.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 보는 건데요가 아니잖아. 이게 보이나? 두 개가? 그러니까 알파, 베타 두 개인데 알파를 그냥 양수로 합시다. 양수가 아니고 이제 플러스 부분이라고 할게. 그럼 이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i죠.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i지. 이렇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찌그러졌네. 별로다, 그지? 이렇게. 자, 얘는 어디 있을까? 2분의 루트 2의 음수니까 이쪽에 45도 여기에 양수 부분이니까 여기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 이제 알파 값이고요. 얘는 둘 다 음수니까 여기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베타 값이겠지. 이렇게 알파 베타를 설정을 해요. 여기 알파 자리, 베타 자리야. 됐지? 각각 거듭 제곱해서 더해서 0이 되는 세팅을 찾아봅시다. 찾아볼까? 근데 더해서 0이 되려면 얘가 두 개가 0이란 얘기는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둘 다 어디에 와야 돼? 응? 어디에 와야지 0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X축 대칭 상황이면 허수 부분의 합은 0이고 실수 부분은 살아있으니까 0이 안 되고요. 0이 되려면 여기에 와야 돼요. 여기에 오거나 여기에 와야 두 개 더하면 0인 거야. 여기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하면 여기 올까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올까? 얘가 지금 135도잖아요. 그지? 그 알파 제곱이 여기 이 자리네. 여기는 지금 몇 도야? 200 몇 도지? 225도지? 그러면 한 번 더 가면 490도니까 여기 오거든요. 제곱하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도느냐면 여기 왔다가 왜 이래? 얘가 제곱하면 여기, 세제곱하면 여기, 왜 자꾸 이런 게 뜨지? 됐네.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 이렇게 됩니다. 알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알파 제곱이 여기, 알파 제곱이 여기면 베타 제곱은 여기거든요. 그럼 두 개 더하면 0이야. 그럼 일단 n이 2일 때가 답이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2, 3. 그러니까 이 라인에 걸리는 거 어딘지 찾아보자고. 3, 4, 5, 6. 6일 때. 6일 때 괜찮은데 n이 6이면 베타는 어디에 와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얘는 225도니까 여기서 여기 왔다가 그러니까 얘가
거의 반바퀴를 넘어서 돌아야 돼요, 여기. 그러면, 그러니까, 이만큼에서 한 번 더 돌면 여기 오고, 그 다음 여기 오고, 뭐 이런 식이지. 그 다음 여기 오고. 그지? 그러니까, 제곱, 여기서, 그지? 베타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 제곱, 여섯 제곱, 여섯 제곱은 또 여기 오지. 그러니까 또 대칭이 되죠. 그러니까 딱 맞지. 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50 이하 중에 뭐 찾으면 됩니다. 2, 6, 그다음에 10 이렇게 맞지? 14, 18 이렇게 22, 26, 30, 34, 38, 42, 46, 50 이렇게. 그래서 다섯, 다섯, 셋 해서 개수는 13개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원래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해설지 보면 겁나 풀기가 길어. 왜냐면 이거 1승, 2승 다 해야 되거든. 규칙을 찾으려면. 근데 원에서 돌리면 금방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복습 겸 해서 했습니다. 알겠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아까 뭐 얘도 좀 그렇고 하여튼 이런 류들이 되게 많아요. 얘도 좀 그렇고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3 하면서 조금 더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이제 2차 방정식으로 가서 조금만 합시다. 자, 몇 번 풀 거냐면 320, 2, 4, 5 이렇게 3개 풀어볼게요. 322번, 4번, 5번. 문제 중에 이제 뭐 개념서나 유형서에 쌤 같은 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고요. 수업 중에는 약간 생소할 만한 것들 위주로 합니다.
없었네 세상에. 주 다 돼가니? 조금만 더 시간 줄게요. 지수이는 지난 시간에 이거 오답 요거 마무리하고 채점해보고 해라. 일단 풀어서 다음 시간에 가져오고.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일단 320 답을 먼저 부를까? 322번은 4번이고요. 324번은 3이랑 마이너스 루트 5, 25번은 2번입니다. 자,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뭐 코멘트를 간단히 할 건 할게. 요거는 뭐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그치? 되게 유명한 문제잖아. 그치? 문제집마다 다 있는 아주 유명한 문제.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판별식 쓰고 K에 대한 항등식 써주면 됩니다. 숙제하면서 한번 복습해보고.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뭐 잘 할 것 같아서 그냥 안 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 기억한 근의 공식이 결국 근을 구하는 거니까, 한 근이 이거면 일단 다른 한 근은 1-i일 거잖아, 그지? 저거를 펼쳐놓고 두 근의 합곱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이 이제 이런 근이 하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더하기 ac 이런 근이 하나 있을 거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뒤에 거 사라질 거고, 그게 이제 더한 거 2고, 두 개 곱해서 나오는 게 이거 곱한 거 2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A, B, C 관계식을 잡아놓고 새롭게, 그러니까 B, C를 A로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로 A로 나누고 근을 다시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꼭 해줘야 돼,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한 게 뭐고 곱한 게 뭐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두 근 가지고. 알겠지? 이것도 아마 뭐 웬만한 문제집에 많이 있는 것들이라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되게 쉽죠? 중근 갖는 건 이제 판별식 써서 찾아주고, 여기서 관계식 하나 찾아갖고 여기서 하나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잖아요. 이제 PQ 관계식이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고 한 문자로 바꿔놓고 이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것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판별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판별식 먼저 잡아놓고 뭐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뭐 그런 거 판단해 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고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일단 허근을 간다 했으니까 이게 음수일 거야, 그지? 이렇게. 그러면 b는 4분의 1 a 제곱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잡아놓고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 이제 각각 판별식 써보라는 얘기지. 짝수 공식 씁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될 거니까, 맞지? 얘는 이게 a, b가 다 실수인데 제곱하면 그러면 0일 수도 있나? 그럴 순 없잖아, 그렇지? 이게 둘 다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겠지? 확정이 되는 거고요. 이 말이 안 되잖아, 둘 다 0이면. 그죠? 여기서. 그다음 이것도 판별식 써보면 마이너스 12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하면 되는데, a가 4b보다 작네요. 이거 보면 a 제곱이 4b보다 작네. 4b보다 작은 거에, 근데 b의 부호를 모르잖아. 그럼 얘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네요. 상황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는 얘가 양수냐 이렇게 물은 거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그지? 얘가 양수냐. 그러니까 a 제곱이 12b보다 크냐라고 물은 거거든. 지금 현재 a 제곱이 4b보다 작은데 얘가 12b보다 큰 건지 작은지는 b의 부호에 따라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알 수 없음이죠. 이것은 반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4b 이렇게.
그럼 이건 뭐 없어질 거니까 a 제곱만 남네요. a 제곱은 0보다 큰 게 맞겠죠. 이거는 괜찮고요.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323번은 뭐 얘는 그냥 x에 a 넣고 열심히 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 자, 요거는 선생님이 해보라고 한 이유가 당연히 잘 풀겠지. 잘 푸는데 이제 일단 아마 대부분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그죠? 이렇게 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간을 막 나눠서 풀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 0 이상일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푸는 게 이제 국룰이 맞아요. 이렇게 당연히 저렇게 풀 줄 알아야 돼. 근데 좀 다른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재밌는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식에서 절대값 있는 것끼리 한번 묶어볼게. 그래서 이 절대값 x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 해놓고 는 넘길게요. 7 빼기 x제곱 이렇게 해놓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루트 7쯤 될 거니까 여긴 7이고 그죠? 이렇게 될 거니까 뭐 1, 2 뭐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도 그릴 거야. 나 이런 거 그리는 거 안 배웠는데요 라고 뻥치지 말고 그릴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0을 한번 넣어봅시다. x에 0을 넣어보면 얘는 0이고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0, 마이너스 2 여기를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2니까 마이너스 1일 때 2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2가 한 이쯤 있겠죠. 여기를 지나가고요. 여기를 지나가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저 그래프가. 왜 그러냐면 그냥 좀만 생각해 보면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2x 사라지고 상수함수 나오죠. 이렇게. 여기도 상수함수 나와요. 이런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캐치를 해보면 이제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교점을 구하시온 거지. 맞지? 그럼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 함수랑 2를 연립을 하면 되고요. 얘랑 2, 얘는 2다 하고 풀면 x가 루트 5인데 풀마 루트 5인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랑 만나는 점을 찾으면 얘 이퀄 마이너스 2다 하면 넘겨주면 x제곱이 9니까 여기가 3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와요. 3 하나, 마이너스 루트 5 하나. 그러니까 이 풀이가 좋다, 저 풀이가 좋다가 아니고 둘 다 할 줄 알면 되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대수적인 풀이고요. 이거는 기하적 풀이라서 이게 되게 눈에 잘 보이잖아. 되게 좋거든요. 그림 그리는 연습도 되고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 조금 이제 본인의 이렇게 능력치를 좀 더 확장을 해주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 풀이가 이게 익숙해지면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뭔가 부등식도 그렇고 할 게 많아요. 이게 되게 그냥 참고해주면 좋겠다 해서 얘기했습니다. 됐죠? 이 그래프가 진짜 이렇게 그려집니까는 궁금한 사람은 이제 케이스 나눠서 그려보면 돼요. 이 그래프 그리는 건 많이 하지 않았니? 안 했나? 아마 좀 했을 텐데. 근데 자주 다뤄야 되는 그래프라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시험에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 올해 기출문제예요. 올해 기출문제. 사직 요거 올해 기출문제. 이런 거 나옵니다. 이 동네에서도 나온다고. 그래서 절대값을 우리가 항상 잘 다뤄야 됩니다. 자, 50 이하의 소수에 대해서 제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요. 자, 일단 무슨 뭐 안 알려줬으니까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게 마이너스 p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에다가 이렇죠. 그지? 그러면 일단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정수래.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2분의 p가 정수고요. 그죠? 정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뭐 이거 여기가 이제 아마 얘가 음수라서 뒤쪽에 뭐 i가 나오겠죠. 그지? 그래서 이 친구 p제곱 빼기 4q가 음수이긴 한데
맞죠? 음수이긴 한데 얘가 음수니까 이제 부호 바꿔가지고 i 하나 나오고 뭐 여기가 써야지겠죠? 그거 좀 생각해주고. 근데 정수긴 한데 PQ가 소수래매. 근데 소수 중에 2로 나눠서 정수가 되는 건 2밖에 없지. 맞잖아. 이 빼곤 다 홀수인데 홀수를 여기 이 위에 올리면 정수가 안 될 거잖아. 그러니까 P가 2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사실. 그죠? P가 2라는 걸 알려주고 나머지는 그러면 얘도 정수가 되려면 얘는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듭 제곱을 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음수인 상황이니까 i가 빠지면 여기가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루트 안에 사실 지금 4q 빼기 p제곱에 밑에 2 있고 i 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지? 그래서 제가 정수가 되게끔 만들면 됩니다. p는 2인 게 확정이니까. 그죠? 됐죠? p가 2인 게 확정이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루트 4q 빼기 4i 지금 이렇거든. 그래서 얘가 거듭제곱으로 나오는데 짝수여야지 정수가 될 거야. 그런 q를 열심히 찾으면 됩니다. 최대 최소 합을 물었는데 p는 일단 2 확정이니까 q가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1이면 좋은데 1은 안 될 거니까 q에 뭐 들어가야 되지? 2? 2 되면 가능하죠, 그죠? 가능하고 쭉 이제 소수들 중에 제곱수 되는 것들 제일 큰 거 좀 찾아보면 52 하라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4를 밖으로 빼내는 게 좋겠네. 계산이 그게 좀 편하니까, 그죠? 4를 밖으로 빼내고 루트 q-1 그래서 얘가 제곱수가 되는 소수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37 그 다음이 제곱수가 되는 게 그 다음에 49니까 50이 걔는 소수가 아니고 얘가 제일 큰 것 같은데 맞죠? 37 그래서 2 플러스 2가 최소값 2 플러스 37이 최대값 4랑 39 더하면 4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오늘도 일찍 가야 되지 맞지? 지금 몇 시지? 지금 정리해서 나가고 우리 한 문제만 더 풀 겁니다. 우리 328번 하나만 더 풀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사람 하나만 더 하고 328번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하자. 영상 남겨놓을게. 328번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렇게 풀었을 텐데 두 실근의 차니까 진짜 근을 구해서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서 빼서 뭘 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근의 공식을 써보면 이게 이제 2a분의 그지? 2a분의 5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a 제곱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되잖아, 그지? 맞니? 그러면 이게 21a 제곱에다가 빼기 16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이 하나는 뭐 2분의 5에 플러스 뭐 2a분의 어쩌고 이렇게 될 거고요. 다른 하나는 2분의 5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차니까 이제 큰 데서 작은 데 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 빼면 이제 2배가 돼서 2는 사라지고 결국 a분의 루트 21a 제곱 빼기 16a 얘가 3 이상이다. 근데 이런 거 이제 풀면 되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면 3을 a를 곱해도 되죠. a가 양수니까. 곱하면 이제 21a 제곱 빼기 16a가 3a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쓰면 얘는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니야. 사실 얘를 푸는 거는. 왜냐면 무리식이 있는 부등식이라서 아니긴 한데 근데 양변 양수니까 그냥 제곱해도 방향이 안 바뀌겠죠.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저 넘겨주면 12a 제곱인가? 이거 넘어가면 16a고, 그죠? 그래서 a가 양수니까 한 개 나눠주고 12로 나누면 a는 3분의 4 이상 이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만 풀면 답은 맞는데 정확한 풀이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이제 두 실근의 차가 있으니까 얘는 실근 두 개를 가져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 저기서 판별식을 써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다 해야 됩니다. 요거 양수다 하고 여기서 있는 범위랑 여기서 나오는 범위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도 답은 여기가 나와요. 일단 이렇게 푸는 거 괜찮고요. 이게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차를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차의 제곱.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차가 3 이상이니까 차의 제곱은 9 이상일 거 아니야. 이렇게 놓고 두 분의 합자리에다가 5를 넣으면 되나? 그지? 25. 두 분의 곱자리에다가 a분의 a 플러스 4를 넣어도 되죠. 이렇게. 이렇게. 9. 이렇게. 요러고 이제 풀면 조금 더 심플하게 계산이 되죠. 그지? 이 양을 좀 해봅시다. 이쪽이 16이 되고 이쪽은 이제 a분의 4에 a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a를 곱해주고 넘겨주면 12a 여기는 16 이렇게 하면 3분의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 계산은 얘가 조금 더 쉽고요. 맞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풀입니다. 오늘의 이건 이제 할 수는 있을 거니까 지우고 자, 뭘 할 거냐면 왜 이런 삽질을 해요가 아니고 그냥 한번 잘 봅시다. 재밌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4만 넘길게. 이렇게 넘기고 A로 묶어요. 이렇게 될 건데 A를 묶고 L을 나눌 수 있죠. 양수니까. 일단 이쪽 이렇게 하면 얘가 일종의 상수야. 상수 숫자. 근데 A는 양수고 N은 음수니까 음수인 숫자죠. 그건 알겠고. 그럼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인데 왜 플러스가 됐지? 미안. 여기 지금 마이너스예요. 여기 왜 1?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쟤는 어떤 그래프냐면 축이 2분의 5고요. y 절편이 여기 y축에서 1이랑 만나고 대칭 축이 이제 2분의 5인 여기가 2분의 5인 그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지는 이렇게 쳐지는 이런 함수예요. 맞죠?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푸는 이유가 공수 1의 핵심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예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를 한다고. 그래서 계속 일부러 함수틱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뭐 할 거냐면 이게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상수잖아, 그지? 이렇게 끌 건데 저거랑 만나는 이 두 개 포인트가 이제 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근의 차가 3 이상이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이제 3 이상이 되겠지. 3이 되는 포인트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차이가 3이 되려면 여기가 2분의 5니까 요만큼 가서 2분의 3만큼 가서 여기 1, 여기는 2 이렇게 해서 여기 1에서 만나고 2가 아니고 4 맞지? 이렇게 만약에 마이너스 a분의 4가 있으면 여기 근 알파, 여기 근 베타가 정확하게 딱 3이 되거든요. 그지? 맞지? 그러면 근의 차이가 3 이상이려면 이 마이너스 a분의 4가 얘보다 위에, 이 줄이 위에 있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끄어지면 3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찾아봅시다. 그럼 뭐냐면 1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근데 1을 넣어봐, 여기다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3? 그치? 이 라인이 딱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4가 마이너스 3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이렇게. 맞죠? 요 상수함수 라인이 마이너스 3이 1일 때 딱 마이너스 3인데 그거보다 위에서 만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고 a를 1이 보내고 3을 나누면 결국은 a가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원하는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죠. 이런 방법도 있다고.
앞에서 푼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계속 풀어왔던 방법일 거고 이게 이제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같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만 했는데 복습 잘해주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승리하게 돼 진짜. 그래서 이런 연습을 아마 좀 생소하겠지만 잘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